자, 다음은 이제 22강으로 왔고요. 생물 다양성과 보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은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말 그대로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다양성, 두 번째는 종다양성, 세 번째는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유전적 다양성, 한번 적어볼게요. 두 번째가 종다양성, 자, 세 번째가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세 개에 대해서 참 알아볼 텐데, 유전적 다양성은 앞에서 얘기했던 유전적 변이와 같은 뜻입니다. 한 종 내에서, 자, 유전적으로 유전자의 차이가 다양한 정도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 다 그대로예요. 자, 뭐죠? 이제 얼룩말 무늬, 그 다음에 뭐 무당벌레, 점 무늬죠. 점 개수, 뭐 또는 뭐 부분, 무늬죠, 그죠? 네, 그다음에 조개 껍질, 요런 거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유전적 다양성은 뭐에 의해 나타난다고 했냐면 앞에서 이제 유전적 변이 얘기하면서 이 변이의 원인으로 돌연 변이와 유성 생식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전적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면 아주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감자가 주식인데요. 감자의 품종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좀 단일화했던 게 큰 원인이었습니다. 자, 품종을 단일화했더니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게 됐나요? 감소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전염병에 걸리게 되고요. 감자들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고 이 감자에 도는 이 전염병을 어떻게 막지를 못하고 유전적 다양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감자가 이때 우점했던 품종이 멸종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의 몇십 년 동안 대기근에 시달리면서 이 아일랜드 전체 인구의 50% 정도가 다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된 굉장히 힘든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그때 이후로 유럽 사람들은 이 품종을 다양화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 대멸종. 근데 이미 바나나는 2번 정도 대멸종을 겪었어요.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요, 1970년대, 80년대, 이때 먹었던 바나나랑 완전 다른 품종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네, 이 품종, 바나나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유성생식을 하는 씨앗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성생식을 하고, 씨가 존재합니다. 씨앗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을 전부 다, 단일 품종화하면서, 그 다음에 무성생식을 해서 굉장히 농작지를 굉장히 넓히면서 굉장히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꽂으면 생산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씨앗을 교배하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줄기를 꽂고 하면 그냥 열매가 열리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성생식이에요. 이 무성생식을 하다 보면 마찬가지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다 보면 마찬가지로 전염병에 걸리게 되고 멸종에 이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동일하게 겪은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바나나 품종도 사실 언제 이 전염병 때문에 멸종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또 자연에서 유성생식을 하는 바나나 중에서 다른 품종을 찾아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씨앗이 있는 바나나 상상하기 힘들잖아,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나나도 우리가 먹을 날이 멀지 않았다. 네, 좀 있으면 이제 멸종이 돼서 바나나도 먹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종다양성이고요. 자, 종다양성은 어떤 한 서식지에서 존재하는 여러 생물들의 다양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물의 종수, 개체수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균등하게 존재하는 골고루 존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가지역과 나지역을 보면 이제 A, B, C, D라고 하는 종이 존재하는데 나지역은 자, A가 5개체, 그래서 B가 6개체, 4개체, 5개체 해서 좀 골고루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 A가 우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디가 종 다양성이 높으냐라고 비교를 하면 자, 종수랑 개체수는 비슷하지만 자, 나가 더 가보다 높다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나가 조금 더 네, 종들이 네, 균등하게 분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적어라라고 하면 자, 가와 나 지역, 가와 나는 종수랑 개체수는 비슷하지만 자, 나 지역이 균등한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유를 네,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와 나의 종수 개체수는 같지만 나 지역의 균등한 정도가 더 높다. 그래서 이 종다형성의 정도를 비교할 때는요, 항상 요 3가지 단어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종수, 개체수, 균등한 정도. 자, 요게 같이 들어가야 네, 서술형에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종다양성이 왜 중요하니? 그랬더니, 이제 종이 다양하면 먹이 사슬에서 이 먹이 사슬이 복잡해지면 먹이 그물을 형성하죠. 자, 먹이 사슬은 요런 용도예요. 요렇게 이어지는 게 먹이 사슬이라고 하면 요 정도 이어지는 게 사슬이면 얘가 이제 복잡해지면 어떻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네, 그물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얘가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화살표를 거꾸로 있네. 이렇게 위로 해야 됩니다. 얘를 얘가 잡아먹고 이렇게 위로 하고 또 얘를 얘가 또 이렇게 먹히고 또 중간에 있는 얘가 여기에 먹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또 이렇게 뭐 먹히기도 하고 그쵸?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이런 먹이 그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네,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는데 여기 종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째 다양성은 서식지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서식지라고 하면 우리가 뭐 강, 바다, 그다음에 뭐 초원, 뭐 사막, 열대우림, 뭐 습지, 갯벌 이런 등등등 어떤 서식지 다 차이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고요. 서식지가 다양하면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게 돼서 네, 서식지를 네, 우리가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3가지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을 봤는데 이런 3가지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요. 일단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해서 네,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게 되면 네, 멸종률이 줄어든다는 거. 멸종률이 줄어들고 생태계가 안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물 자원적인 측면에서 자, 옷을 만드는 거, 자, 먹는 거, 그리고 우리 뭐 건축 재료 이런 것들의 생물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같은 경우는 뭐 페니실린이나 아스피린 이런 의약품을 만드는데도 생물들이 네, 이렇게 이용이 됐죠. 자,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만든 항생제고요. 자, 이 페니실린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쟁 때, 자, 1차 세계대전 때 얘가 개발됐는데 그때 정말 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네, 해열제거든요. 해열제, 열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드나무 껍질을 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학 기호, 화학 물질을 똑같이 어떻게 모방을 해서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화학 물질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지구 환경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자, 미래 유전자 자원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보는데 아름다움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생물 모방 제품, 뭐 인공 거미줄이라든지 아니면 연잎에 있는 연잎을 모방한 뭐 방수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도 되게 많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네, 우리가 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나와 있고요. 자, 뒤로 넘기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감소시키는 요인, 생물 다양성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서식지 파괴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산림 벌채가 있겠죠. 나무를 막 벤다든지 아니면은 댐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어지고 댐 건설, 뭐 터널 건설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단편화라고 하는 거는 단자가 끊을 단자예요. 그래서 끊을 단, 나눌 편 이렇게. 그래서 이 단편이라는 게 끊고 나눈다는 뜻입니다. 뭐를 서식지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원래 서식지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도로를 놓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서식지가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이렇게 끊긴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도로를 건설을 함으로 인해서 이건 도로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요만큼 여기 지금 빗금침만큼 네, 지금 A 구역과 B 구역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생태 통로 같은 것을 놓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당연히 생물들의 서식지가 이렇게 되면 교류가 활발해지지 않잖아요. 그쵸? 교류를 못하니까, 네, 번식률이 떨어지게 되고요. 자, 번식률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나요? 얘네들이 자손을 낳지를 못하니까 그게 멸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멸종률이 올라갑니다. 자, 이거 번식률이 떨어지고 뭐 개체수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개체수도 같이 떨어집니다. 자, 이러면서 멸종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네,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로드킬 같은 것이 가능성도 올라가게 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래종 유입인데 외래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토착종들이 있거든요. 이제 고유종이라고 하는데 자, 고유종의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자, 생존을 위협하게 돼서 자, 고유종들을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물에 사는 물고기 엄청 큰 입 베스라는 것이 있는데 입이 엄청나게 커서 뭐 개구리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물고기 우리나라 고유 물고기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황소 개구리 네, 이런 것들이 있죠. 또 거북이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식물 중에는 이제 가시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자, 이거 넝쿨이거든요. 넝쿨이어서 자, 너무 번식률이 높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식물들의 광합성을 못하게 해서 네, 광합성을 방해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자, 이런 특징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네, 전부 다 이제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법 포획이라는 말은요. 잡으면 안 되는데 잡는 거고요. 자, 이거는 금지되어 있는 어종을 금지 어종을 잡는 겁니다. 금지 어종을 포획하는 것을 네, 불법 포획이라고 하고 남획이라고 하는 거는 잡아도 되는데 너무 많이 치어까지 네, 포획하는 거를 남획이라고 하죠. 네, 치어까지. 그래서 이제 그물 크기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물의 크기를 제한을 하고 있고요. 네, 시간도 제한하고 자, 그다음에 뭐 시기, 계절 이런 것도 다 제한을 하고 있어요. 잡는 시기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있고 잡지 못하는 시기가 금어기 같은 게 있거든요. 자, 금어기 같은 거를 설정을 해서 함부로 잡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남획을 방지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환경오염은 뭐 토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해수, 강 이런 것들 다 네,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성비 이런 것들의 오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생물에게 네,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감소 요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보전을 위한 적극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네, 방안들. 자, 개인적인 노력은 당연히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뭐 재활용을 철저하게 한다든지, 쓰레기 양을 줄인다든지, 자,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그죠? 뭐 텀블러 쓰기 이런 운동들 하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뭐 텀블러 사용하기, 물티슈 안 쓰기 뭐 이런 식의 어떤 노력들을 하는데요. 자, 이건 개인적인 노력이고 이제 사회 국가적인 노력으로는 무슨 국립공원 같은 거를 지원을 하죠. 국립공원을 지정을 해서 국립공원을 지정을 하고 여기 내에서도 다 탐방로를 사람 매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한합니다. 탐방로를 제한을 해서 여기 살고 있는 야생 동물, 식물들을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종 이런 것들을 네, 지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생태 터널 이런 거 우리 터널을 뚫을 때 네, 생태 통로 이런 것들 네, 생태 통로 같은 것들을 만들어라 라고 법적으로 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국제적인 노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협약이에요. 그래서 협약이라고 하면 국가 간의 어떤 약속입니다. 국가 간의 약속. 그래서 유엔에서 네, 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람사르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습지 보호를 위해서 습지 보호를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런던 협약이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불법 폐기물, 산업 폐기물을 해양에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산업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 폐기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걸 막는다. 그래서 산업 폐기물 대부분 선진국들이 버리는 거잖아요. 선진국들이 산업 폐기물을 해양에다가 불법 폐기하는 것을 못하게 하자라는 협약을 런던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협약들을 국가 간에 체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